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트맨 크리피파스타는 인간과 염소 같은 특징이 혼합된 생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염소는 친근한 행동으로 유명하지만 고트맨은 종종 인간의 목소리를 모방하고 희생자를 속이는 능력으로 알려진 사악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무데도 없는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인간의 울부짖음을 듣는다면 실제로 당신을 유인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골 지역이나 숲에 서식하며 영토에 들어오는 순진한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 생물은 부자연스럽게 큰 키, 염소 같은 다리, 염소 머리를 가진 인간의 상체가 특징입니다. 꽤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을 때 이 집의 주민들은 집 밖에 이상한 생물이 나타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창문으로 걸어가 불을 끄고 뒷마당에서 이 기어다니는 생물을 목격합니다. 생물체가 마침내 덤불에서 나타나 불안한 속도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거의 경고가 없었고 카메라를 들고 있던 여성은 즉시 겁에 질려 움찔했습니다. 대머리의 인간형으로 생긴 이 생물체는 동물을 닮아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머리와 몸의 모양이 너무나 섬뜩할 정도로 인간과 같아서 이것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하이브리드 생물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신화적인 생물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러시아 어딘가에 눈 덮인 숲을 걷다가 갑자기 신화 속의 예티를 닮은 생물을 만났습니다. 혐오스러운 눈사람으로 알려진 예티는 아시아의 히말라야 산맥에 서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유인원과 같은 생물입니다. 사람은 그 생물이 숲속을 헤매는 것을 촬영한 다음 깜짝 놀라 언덕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관심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은 과학자와 애호가들 사이에서 토론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티를 둘러싼 전설과 민속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며 지역과 문화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예티는 보통 갈색, 흰색 또는 회색의 털로 덮여있는 것으로 묘사되며 발과 손이 크다고 합니다.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생물체는 강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서양 대중문화에서 예티는 종종 북미의 빅풋과 비교되는데 두 생물은 많은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티는 빅풋보다 더 공격적이고 영토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종종 더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숲속을 혼자 걷다가 이 생물을 만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꽤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수줍은 남자로 더 잘 알려진 SCP-96은 쳐다보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무서운 생물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그는 소름 끼치는 방 한가운데에 있는 병원 침대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수동적인 행동에 속지 마십시오. 96은 키가 약 2.4m인 수수께끼의 생물로 얼굴이 보이면 순수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거의 인간으로 알아볼 수 없는 그의 얼굴은 당신이 결코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크고 빛나는 눈을 들여다보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96은 움츠러든 생물에서 멈출 수 없는 파괴력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가든 어디에 숨어있든 상관없이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어떤 장벽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벽을 뚫고 바다를 가로질러 헤엄쳐 당신에게 도달할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종말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비디오를 믿는다면 그들은 그 생물을 버려진 병실에 가두고 그 생물의 운명에 맡겼을 것입니다. 생물이 사람 근처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SCP 재단의 세계에서 이 독립체는 가장 두려운 존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보여줄 다음 비디오는 옷장과 침대 아래에 있는 괴물을 다시 확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옷장에 누가 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간신히 엿볼 수 있지만 눈 없는 잭으로 추측됩니다. 잭은 종종 창백하거나 회색을 띤 피부와 날카롭고 길쭉한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달리 잭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움푹 들어간 눈꺼풀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눈이 없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는 종종 훼손된 얼굴을 감추기 위해 두건이나 가면을 씁니다. 크리피파스타의 일부 버전에서는 그가 한때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충격적인 사건이나 실험을 겪어 지금의 생물로 변모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소름 끼치는 파스타 캐릭터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사이렌 헤드의 목격은 특히 움직이는 방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개의 그것과 비유됩니다.
이 특정 캐릭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를 위해 사이렌 헤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부자연스럽게 키가 크고 수척한 골격을 가진 생물로 묘사됩니다. 사이렌 헤드는 사이렌이나 스피커를 머리로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불안한 소리를 방출합니다. 이 생물은 종종 황량한 지역과 관련이 있으며 순진한 개인을 유인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거대한 크기와 특이한 외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외딴 지역에 숨어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길쭉한 생물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는 것은 섬뜩하고 종말론적인 무언가가 있으며 재미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쫓기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합니다. 다음 순간은 내가 카메라에 포착된 생물체에 대한 가장 오래된 비디오 중 하나입니다. 한 무리의 소년들이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밤에 숲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06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3년에야 유튜브에 업로드됐습니다. 어느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 직후 덤불 속에 무언가가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빛나는 눈을 가진 생물이 돌아서서 소년들을 겁주고 즉시 도망칩니다. 영상을 올린 소년들은 영상에서 그 인물이 깃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빛나는 눈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아는 한 이 비디오는 폭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불행히도 우리는 그날 밤 소년들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집 밖에 앉아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생물이 당신을 향해 기어옵니다. 이 경험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악몽을 줄 것입니다. 생물은 당신의 안뜰 위로 상체를 기울이고 비정상적인 긴 팔을 뻗습니다. 영상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동남아시아 민속에 나오는 생물인 토요루로 추정됩니다. 이 존재는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에서 발견되며 종종 어린아이들로 묘사됩니다. 토요루는 보통 흑마술을 행하는 사람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생물체는 죽은 인간 태아에서 유래했으며 오컬트 의식을 통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2003년에 촬영된 저화질 영상으로 인해 이 생물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신화 속 이야기에 따르면 토요루는 소환될 때 주인을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인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돈과 다른 귀중품을 훔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CP-173 조각품으로 알려진 이 괴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무자비한 사냥꾼으로 카메라에 여러 번 잡혔습니다. 이 영상에서 독립체는 다른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방에 갇혀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마주치면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면 독립체가 공격합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경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눈을 마주치자마자 희생자를 공격하고 제거합니다. 아마도 가장 불안한 측면은 그것이 내는 소리일 것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경고이자 신호입니다. 황량한 숲에서 만나든 오래된 건물 옆에서 만나든 규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173은 우리에게 우리 우주의 실체에 의문을 품게 하고 어떤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음 비디오 장면을 보았을 때 이것이 공포영화에서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레딧 사용자는 친구들과 함께 숲 한가운데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펴보기 시작했지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행은 그녀를 찾기로 결심했고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나무로 만든 은신처를 발견했습니다. 대피소에서 그들은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녀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꽤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휴대폰을 막 내려놓으려다가 갑자기 카메라에 인간형 생물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모두가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가 어떻게 인터넷에 퍼졌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그룹은 나중에 전화를 다시 찾았을 것입니다. 이 생물은 나에게 물어보면 꽤 무섭다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밤에 숲에서 이것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버려진 장소를 탐험하던 중 갑자기 건물 중 하나에서 소리를 듣고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애니메트로닉스 신체 부위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뱃속에서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소리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벽에 구멍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뭔가 소름 끼치는 것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 시리즈 파이브 나이츠 앤 프레디의 중심 캐릭터 프레디였습니다. 프레디는 피자 가게에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애니매트릭스 곰입니다. 처음에는 친근한 외모였지만 프레디는 소름 끼치는 행동과 공격적이고 위험해질 가능성으로 유명합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밤에 생명을 불어넣는 프레디와 기타 애니메트로닉스 캐릭터를 피하면서 여러 밤을 살아남아야 하는 야간 경비원의 역할을 맡습니다. 이 10대들이 목숨을 걸고 달리는 것을 볼 때 당신은 곰 캐릭터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토끼들 중 어느 것도 다음 비디오에서 이야기할 생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카메라맨이 뒤뜰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살펴보기로 결정했을 때 보는 것입니다. 남자는 고양이나 여우가 겁에 질려 달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을 켰지만 방금 목격한 것에 겁을 먹고 맙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뒷마당을 걷는 비행생물이었고 유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은 빛나는 눈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울타리 너머로 너무나도 빠르게 그리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모스맨을 목격한 것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믿습니다. 모스맨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시와 관련된 전설적인 생물입니다. 나방이나 박쥐를 닮은 큰 날개를 가진 키가 큰 인간형 인물로 묘사됩니다. 모스맨은 종종 임박한 재앙과 관련이 있으며 일부는 그것이 파멸의 전조라고 믿습니다. 모스맨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67년 실버 브릿지 붕괴로 46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일본은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지역에서 모스맨을 보았다고 주장하여 이 생물을 둘러싼 민속학에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자가 정말로 뒷마당에서 모스맨을 보았는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생물이나 동물이었는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남자는 자신의 노래 스타일이 지역 사슴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숲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구멍 창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한 가지 이상의 음색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보컬 스타일입니다. 몽골을 포함한 일부 문화권에서는 강 주변의 특정 조화로운 소리가 사슴을 폭포 근처에서 햇볕을 쬐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무고한 날이어야 할 날은 배경에서 두 개의 신비한 생물이 그의 노래에 관심을 보였을 때 매우 섬뜩해졌습니다. 남자는 어쩌다 다른 세계에서 온 두 명의 숲의 정령을 소환한 것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확대했을 때 생물 중 하나는 나무 뒤에 숨어 노래하는 소리를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댓글의 일부 사람들은 이들이 스킨워커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보는 것을 알아챈 생물은 재빨리 나무 뒤로 물러났죠. 이 생물들은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 들리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공포영화의 시작처럼 들립니다. 이 어린 소녀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조사하러 갔을 때 무서운 형체가 숲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웃의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경찰은 그 전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거기서 비디오가 끝납니다. 나중에 숲속으로 도망가는 그 인물이 살인자 제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제프리 제프 우즈는 평범하고 품행이 바른 소년이었지만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종종 하얗고 섬뜩한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고 칼을 들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제프가 정신병적 살인마로 변하는 과정에는 그의 시그니처 캐치프레이즈인 잠들기가 함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디오에서 충분히 집중하면 그가 숲으로 뛰어들기 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제프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드래곤 같은 생물이 개울에서 수영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 드래곤을 가장 잘 목격한 것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 드래곤이 일본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작은 드래곤은 창백하고 노란색을 띠며 비늘이 있어 보이고 뱀처럼 물속을 미끄러지듯 날아갑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 영상은 일본 민속에서 드래곤이 문화적, 상징적 중요성을 갖는 니혼에서 유래합니다. 용신으로도 알려진 류제는 바다와 물과 관련된 강력한 신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류제는 수중궁전에서 거주합니다. 그는 종종 인간의 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드래곤으로 묘사됩니다. 전반적으로 드래곤은 일본 문화에서 강력하고 장엄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는 힘, 활력,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드래곤은 물, 비, 폭풍과 같은 자연 요소를 통제하여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은 종종 물의 신으로 간주되며 강, 호수 및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작은 용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미래의 거대한 용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을 보는 이 다음 이벤트는 아마도 가장 믿을 수 없는 이벤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런에서 2명의 여성이 평범한 날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쉬고 그린라운 세메트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본 것은 무덤 위에 기대어 있는 이상한 생물이었습니다. 대낮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촬영을 하던 두 여성은 재빨리 차를 몰고 떠났지만 상당히 충격을 받은 탓에 카메라는 분석할 수 있을 만큼만 포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상영된 비디오 영상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생물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묘지에서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것은 꽤 소름 끼치는 일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수면 실험은 1940년대 소련 연구원들이 실시한 실험으로 1940년대 소련 연구원들이 실시한 실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은 5명의 피해자를 장시간 깨어있게 하고 실험용 가스를 사용하여 그들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편집증과 환각을 포함한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악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은 행동이 점점 더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은 실험 대상자 중 한 명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빙의된 것처럼 보인다고 거의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실험이 희생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대가를 준다고 합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사람은 으스스한 방에 정처 없이 서서 주위를 걷다가 어느 순간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러시아의 수면 실험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릭이라는 남자가 숲속 깊은 곳 어딘가에 익명의 장소에 살고 있으며 숲속에 이상한 생물이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언가를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여름, 그는 운이 좋게도 그 생물이 덤불에서 뛰쳐나와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그 생물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생물은 다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 후 우리가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 생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십시오. Oh my God, there it is, Mike. It came back. Oh my gosh. This thing is looking weird. 보시다시피 이 생물은 남자의 목소리에 반응한 다음 숲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영상은 꽤 신뢰할 만합니다. 릭은 오늘날까지도 이 생물체가 무엇이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빅풋은 주로 북미의 야생지역에 서식하는 크고 털이 많고 원숭이 같은 존재로 종종 묘사되는 전설적인 생물입니다. 워싱턴의 외딴 숲 어딘가에서 트레일 카메라로 포착된 이 특정 생물은 버치베이 빅풋이라고 불립니다. 트레일 카메라는 동물을 관찰하고 보안 목적으로 모션 센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때로 가장 이상한 것들에 의해 트리거됩니다. 2021년 8월의 아주 짧은 순간 트레일 카메라가 작동하여 매우 크고 털이 많으며 어쩌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생물의 접근을 감지했습니다. 거의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지만 빅풋은 위험한 숲을 헤쳐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묘사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외딴 곳에서 원숭이처럼 걸어다니며 키가 2m가 넘습니다. 어윈 손더스라는 남자는 신화 속 생물을 만나기 위해 숲과 동물을 탐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그는 고룡 동물에서 신화 속의 벌레를 찾고 있습니다. 동굴벌레는 지하 동굴이나 터널에 사는 거대한 뱀 같은 용으로 종종 묘사되는 전설적인 생물의 일종입니다. 고룡이라는 용어는 종종 고대 영어와 북유럽 전설을 나타냅니다. 영국에 사는 어윈은 동굴 단지를 탐험하던 중 동굴에서 용처럼 생긴 벌레가 나타나 도망쳤습니다. 이 용을 닮은 벌레는 때때로 위험하게 여겨지며 길고 질식하는 꼬리를 사용하여 만나는 모든 먹이를 죽입니다. 이 생물들은 종종 보물과 관련이 있으며 귀중한 물건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을 스스로 차지하려는 사람들은 동물을 얻기 위해 동굴벌레를 물리쳐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르베는 아마도 이 동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을 것이며 이 용을 닮은 벌레가 단지 신화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용을 닮은 벌레를 만나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인, 영국인, 북유럽인, 아프리카 원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권에서 모두 다른 변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노폭의 그늘 속에서 어두운 과거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SCP-49 또는 전염병 의사가 공원과 주택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는 특유의 부리 마스크와 검은 예복으로 지역사회에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죽음이 거리를 배회하던 때 조용히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전염병 의사가 누구일까요? 과거에는 전염병 의사들이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유럽을 황폐화시킨 흑사병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어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징적인 옷차림, 특히 새와 같은 가면은 단순히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리에는 허브와 향신료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이는 전염병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나쁜 공기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넓은 모자와 긴 옷은 병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습니다. 현대의 전염병 의사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겁주려는 듯 보였고 그들의 두려움에 부추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9가 치명적인 손길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에 생명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끔찍한 변화를 겪게 되며 이것이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리를 걸어다니는 전염병 의사를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감히 더 가까이 갈 것인가요? 아니면 거리를 유지하거나 도망칠 것인가요?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다음 생물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의 보행자 다리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녁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 밑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잡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다리 밑을 거꾸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처럼 생긴 생물체였습니다. 업로드 본인은 이상한 생물이라고 말하지만 댓글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은 이것이 사람이고 연출되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댓글에 있는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이것이 신비한 생물이라고 믿습니다. 원숭이나 큰 박쥐일 수도 있고 진짜 스파이더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청소년 그룹은 버려진 숲속의 오래된 건물에 낙서를 하느라 바쁘다가 갑자기 마스키를 만났습니다. 팀 라이트로 알려진 마스키는 더 넓은 슬렌더맨 신화의 일부인 유튜브 시리즈 마블 호네츠의 캐릭터입니다. 아무래도 마스키는 왠지 소년들을 쫓고 있었고 그들을 해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종종 불안하고 신비한 사건과 관련된 키가 크고 가면을 쓴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마스키는 슬렌더맨과의 만남으로 유명하며 여기서 그는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합니다. 불행히도 비디오는 끝나고 우리는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볼 수 없지만 그들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야생에서 잡히는 모든 생물들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밖에 있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외계 생명체의 목격담으로 대낮에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신화 속의 생물일 수도 있고 우주 너머에서 온 진정한 외계 존재일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첨단 기술을 가진 유형은 아닙니다. 2015년에 촬영된 이 영상에서는 지적인 눈을 가진 키 큰 휴머노이드가 지붕 위에 웅크리고 있다가 쏜살같이 달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텅 빈 수영장에 끌렸을까요? 아니면 외계인이 실제로 침입을 시도하는 경우였을까요? 허기워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서바이벌 호러 비디오 게임 포피 플레이타임의 주인공입니다. 소름 끼치는 살인자가 된 귀여운 봉제 인형이죠. 허기워기는 작년에 꽤 인기를 얻었습니다. 비디오 게임의 캐릭터이지만 실생활에서 그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서 허기워기를 본 우크라이나의 한 유튜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비디오의 영상을 다시 보았을 때 그 생물이 자신의 아파트를 엿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컴퓨터에 의해 애니메이션화 되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라면 꽤 무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둠과 숲을 무섭고 오싹하게 느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미지의 감각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상상의 모양과 그림으로 틈을 채우고 정보가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무서운 얼굴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상당히 무섭습니다. 숲에는 일상생활에서 익숙하지 않은 포식자나 기타 위험이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두운 숲 속에서 카메라에 무엇을 담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비디오에서 우리는 사람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는 것입니다. 뚫을 수 없는 숲의 얼음장 같은 추위에 둘러싸여 혼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침묵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단 한 가지 소리, 즉 당신의 것이 아닌 발소리에서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웬디고로 더 잘 알려진 SCP-323이 사냥하는 곳입니다. 이 특정 개체가 실생활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포식성 생물은 자연의 법칙에 반하여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323은 어두움 속에서 숲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무시무시한 형체입니다. 길고 날카로운 발톱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붙잡고 찢어발길 준비가 된 두려움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독립체의 가장 불안한 측면은 그 기원일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신화 및 민속과 관련된 웬디고는 최악의 인간 본성에서 태어난 생물입니다. 그것은 탐욕, 굶주림, 절망의 영을 단념시키기 위해 전해지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생물이 현실에 존재하며 심지어 카메라에 여러 번 포착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경우 개체가 너무 빨리 번쩍여서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지 않는 한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다음 영상은 코스타리카의 집 근처 어딘가에 있는 보안 카메라에 꽤 최근에 포착되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개들이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불분명한 비디오는 사용자가 레딧에 업로드한 것인데 오늘날에도 카메라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개조차도 이 생물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댓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꽤 다양하며 일부는 네 발로 걷는 유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또 다른 신화 속 생물인 구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이 비디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러시아 소년들은 숲을 탐험하고 있었고 특정 지점에 도달했을 때 멀리서 매우 키가 큰 인물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수색견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즉시 접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그 형체가 머리에 2개의 사이렌을 들고 다양한 불안한 소리를 내뿜는 키가 크고 수척한 형체인 사이렌 헤드를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드론을 배치하여 그 지역을 탐사하려고 시도했지만 비로 인해 신호가 중단되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사이렌 헤드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개가 괴물에게 다가갔을 때 긴장된 순간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개는 동물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지난 후 개는 그들 곁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도망칠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행히도 사이렌 헤드는 귀가 먹먹하고 불안한 일련의 소리를 내며 인간의 조난전화나 비상신호를 모방하여 희생자를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우거진 지역이나 다른 환경에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날아다니는 가고일이 목격되었는데 더 이상한 것은 이것이 대낮에 카메라에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현실이 아닌 신화 속의 이야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행생물은 신호등에 앉아있는 평범한 새처럼 너무 현실적으로 보이다가 갑자기 다시 날아갑니다. 가고일은 건물, 특히 고딕 양식의 교회와 대성당에서 자주 발견되는 건축적 특징입니다. 신화와 민속학에서 가고일은 종종 인간, 동물 및 환상적인 특징이 결합된 괴물 생물로 묘사됩니다. 유럽 신화에서 가고일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악령을 쫓아내고 건물과 거주자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고일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생물들이 현실에 존재할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파이브 나이츠 앤 프레디는 스캇 커튼이 2014년 만든 비디오 게임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고 당시 이것의 팬이라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게임이 익숙하다면 스프링트랩이 애니마트로닉스의 토끼이자 시리즈 중에서 가장 무서운 캐릭터 중 하나일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스프링트랩의 정체는 윌리엄 애프턴이며 그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현재 유튜브에는 스프링트랩을 실제로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우리는 외딴 거리에 서 있는 스프링트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스프링트랩이 서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재빨리 사진을 찍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 의상을 입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사진이 포토샵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프링트랩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가 밤에 거리를 안전하지 않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눈이 내리는 날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돌아다니는 들소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중 하나로 야생동물과 지혈현상으로 유명합니다. 수년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빅풋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는 이 큰 털이 많은 생물 4마리로 구성된 가족을 목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댓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물체의 높이가 7피트에서 8피트 사이라고 추정합니다. 빅풋은 주로 미국 북서부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빅풋을 보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이 비디오를 믿는다면 분명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빅풋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목격담이 단순히 고릴라나 의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밤중에 호주를 운전하는 한 남자가 후미등 중 하나가 멈추자 차를 세웠습니다. 그가 차에 다시 탔을 때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즉시 그의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가 촬영한 것은 4발로 길을 건너는 이상한 생물이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야생동물들이 정기적으로 길을 건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캥거루나 사슴 같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동물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나갈 때 이상한 소리를 내는 창백한 피부를 가진 생물이었죠. 댓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설적인 스킨워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스킨워커는 동물로 변신하거나 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꽤 소름 끼치죠? 모기가 더 이상 작은 자극이 아니라 거대한 포식자가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SCP-149가 가져온 현실입니다. SCP-재단이 인정하고 관리하는 이 종은 단순한 곤충이 아닙니다. 대상은 케테르 등급 독립체로 SCP-재단이 알고 있는 가장 위험한 변칙 개체에만 부여되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평범한 모기가 아닙니다. 약 1.5m 길이의 이 생물은 콘크리트와 강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재료를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코로 사냥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크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운반하는 것입니다. 149는 149A의 매개체로 대상에게 물리면 다양한 혈액 매개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기를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빠른 성숙과 바이러스 번식 능력입니다. 무성 생식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개체로 부화하는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리의 모기가 피의 굶주린 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49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서 지워졌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하는 위협은 명백합니다. 단순한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전염병이며 통제하지 않으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름 저녁에 이 모기를 만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윙윙거리며 공격하기를 기다리는 것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오싹한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